우리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인텔의 전 CEO 폴 오텔리니가 2013년에 남긴 후회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2000년대 중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인텔을 찾아옵니다. 곧 내놓을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 달라고요. 그런데 인텔은 거절했습니다.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 세계의 제한을 걷어찬 순간 그 결정 하나가 제왕의 몰락이 시작된 지점이었습니다.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세계를 지배하던 반도체 제왕 인텔이 어쩌다 무너졌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 회사의 운명이 삼성전자와 어쩌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도 닿아 있거든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인텔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죠. 2025년 인텔의 시가총액은 9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0.4%, 사실상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회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세계 최강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8월 인텔의 시가총액은 약 5천억 달러,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장 기업이었습니다. PC용 CPU 시장의 약 90%가 인텔의 것이었죠. 컴퓨터를 사면 본체에 늘 붙어있던 그 파란 인텔 인사이드 스티커 30-40대라면 누구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로고가 바로 반도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제왕이 정점에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같은 시기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인텔이 바닥을 기던 2025년 여름 두 회사의 격차는 무려 50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인텔이 내려다보던 회사에게 완전히 역전당한 겁니다. 숫자 하나만 더 보시죠. 인텔이 야심차게 키우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 이 부문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10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 사업의 외부 고객 매출은 1년에 단 3억 달러였습니다. 제왕의 공장이 사실상 자기 칩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인텔은 약 35,500명을 감원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기업의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짓겠다던 독일과 폴란드의 공장은 취소됐고 미국 오하이오 공장은 5년 넘게 미뤄졌습니다. 세계 최강이었던 기업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행동 경제학에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신호는 무시하는 심리입니다. 인텔에게는 굳건한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세계 최고다. 우리 방식이 정답이다. 수십 년간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신념이 세상이 바뀌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아이폰이었습니다. 인텔은 스마트폰 칩이 돈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애플이 원하는 가격이 인텔의 예상 원가보다 낮았거든요. 물량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텔리니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예상 원가가 틀렸고 실제 물량은 누구도 생각 못한 100배였다고요. 세상이 모바일로 넘어가는 걸 인텔의 신념이 가려버린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AI였습니다. 인텔은 AI 칩 시장도 놓쳤습니다. 그 자리를 엔비디아가 통째로 가져갔죠. 인텔이 뒤늦게 내놓은 AI 칩은 목표 매출조차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 기술이었습니다. 반도체를 더 미세하게 깎는 기술 경쟁에서 인텔은 대만과 한국에 따라잡히고 결국 추월당했습니다. 우리 공정이 최고라던 그 자신감이 뒤처지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한때 온 세계가 인텔을 따라오던 그 기술을 이제는 인텔이 남의 뒤를 쫓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실패 신호를 못 본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의 무서운 점입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공식이 몰락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일이 성공 공식에 갇혀 무너진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인텔도 똑같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한때의 성공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텔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6년 인텔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찍었던 주가는 2026년 들어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벌어졌던 50배의 격차도 지금은 8배 수준까지 좁혀졌습니다. 돈도 몰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를 안보 문제로 보고 인텔 칩은 약 10%를 사들였고 엔비디아는 50억 달러, 소프트뱅크는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제왕이 완전히 부활한 것 같죠. 그런데 아직입니다. 그 파운드리 여전히 적자입니다. 새 공정 18A가 양산에 들어갔고 실적도 예상을 넘어섰지만 이게 실제로 수익을 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형 고객을 실제로 잡았다는 확정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남의 칩을 맡기겠다는 큰손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2026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인텔과 손잡고 미국에서 칩을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년 전 애플의 제안을 걷어차며 몰락이 시작됐던 그 인텔입니다. 그 애플의 칩을 이제 다시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양사의 공식 확인은 없고 만든다 해도 일부 저가칩에 한정된다는 보도지만 상징성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은 몰락한 제왕도 부활한 제왕도 아닙니다. 반격의 실타는 쥐었지만 아직 승부를 보지 못한 기로에 선 제왕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남의 나라 기업 얘기가 아닙니다. 인텔이 뛰어든 파운드리 시장의 2등이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런데 1등 TSMC와 삼성의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졌습니다. 2025년 기준 TSMC가 70%, 삼성은 7% 수준입니다. 삼성도 인텔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AI 호황 속에서도 파운드리는 적자고 흑자 전환은 2028년에나 가능하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 기억해두세요. 삼성 파운드리의 2028년 이 약속을 지키는지가 한국 반도체가 인텔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뉴스에서 이 숫자가 나오면 흘려듣지 마세요. 여기에 미국 정부라는 뒷배를 얻은 인텔이 삼성과 같은 미국 고객을 두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실제로 2026년 5월 한 달간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이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의 계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반도체 뉴스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니라 성공에 취한 자와 변화를 읽는 자의 싸움으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기업이 어떤 사람이 우리 방식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때 그 확신이 강할수록 세상의 변화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텔의 인텔 인사이드가 그랬습니다. 이 렌즈 하나가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진짜 시험대가 고도입니다. 오는 7월 23일 인텔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파운드리가 드디어 대형 고객을 잡았는지 적자를 얼마나 줄였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로에 선 제왕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 첫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인텔이 부활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대로 저물 거라고 보시나요? 제왕의 운명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세상을 뒤흔든 돈의 심리를 쉽고 깊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